오늘 제 4차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집회를 시작할 것이고 집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오늘 우리 이 집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유튜버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꾸준히 그리고 열성을 가지고 오시는 우리 자유서양TV가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0415 유튜브가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짱아TV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 분은 항상 이렇게 우리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와주시는데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들의 그 빛나는 지금까지의 그 많은 일들을 반드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4월 4일입니다. 어제가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 발생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참 유명한 그 국토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재인인가 하는 뉴스를 보면 참 웃겼습니다. 시도 아마 4.3 사건이 생길 때는 시도 편하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수많은 분이 아직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소리가 정말 먼저 공부한 자가 이루지 못한 일을 어쩌고 그러다 보면 나라에 대해서 남에게 평화를 위해서 어쩌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4년간 겪어와서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았고 그 세력들이 뭔지를 다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요구하는 게 우리는 똑같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도록 사는 게 희망입니다.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함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수많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법적이나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글을 보면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아니냐? 이게 소위 말하면 내가 한 일은 무조건 잘해주고 상대가 한 일은 무조건 틀립니다.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그 본거를 하나하나 다이하기도 정말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이 무너지고 정말 인간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내가 인간다워야 하는데 그 인간다움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 거는 인간이 아니다. 그냥 인간의 갑자기를 뒤집어선 기생충에 불과하다. 내가 내 발을 밟히면 밟은 사람이 사과하고 그리고 밟힌 사람과 같이 해줍니다. 이래서 그 양인과 오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로? 발을 밟은 놈이 밟힌 사람을 보고 왜 내 발이 네 발이 생각하냐고 매진하는 거는 이런 미친놈입니다. 완전 미친놈이에요. 이게 사실도 없고 그래서 참 이제는 말하기도 정말 쉽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공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수업하고 있고 4월 7일 수업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기 전에 가만히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상식이 맞는 놈인지 아닌 놈인지 구분이 됩니다. 도대체가 이게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 저런 일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꼴인지 개꼴인지 구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못 몰랐습니다. 알겠어. 처음에 문재인과 당신이 결정해도 잘할까? 잘하겠지. 잘하면 좋다. 그렇게 생각해 왔던데 할수록 이거는 잘하는 일이 문제가 없다.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정말 진실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한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고 이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간과는 상식, 비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야 합니다.
이 세상이 세계적인 평화가 오려면 우리가 왜 반중을 요청하면 중용도 중용도 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 온 세계에 무한 세력을 터뜨려 놓고 저가 도로 외를 선들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도 아니고 이건 인간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의 평화가 오려면 중용도 없어져야하고 대한민국의 자유가 있으려면 수사파나 이런 종북 세력들을 다 없어져야 합니다. 왜? 이거는 다음에 정말 한 500년쯤 지나서 좋은 세상이 오면 그때 그것들이 하라고 지금 이제는 상식과 인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정의로운 사회, 상식적인 사회가 희망이 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주민에게서는 많은 분들에게 4월 10일 날 많이 투표는 꼭 하러 가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상식이 있는 사람, 상식이 있는 곳에다가 국민이시라고 이야기 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이 와주시니까 열심히 우리 호팅에서 젊은데 여기 와서 먼하면 서울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젊은 미국 군사들에게, 국민들에게 열렬히 환영해주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호팅에서로 옮기겠습니다. 오늘 다들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윤석열은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 합니다. 윤석열에 의해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인사들 중 100명도 넘게 구속됐다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출두한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수갑까지 채워 포토라인에 서게 한 자가 누구였던가요? 그 후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가진 수모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했다 합니다. 심지어 2017년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 만료를 앞두고 애초 구속영장에도 없던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사건으로 엮어서 추가로 영장 발부 신청까지 했답니다. 하루 10시간, 주 4회, 6개월간 인권 유린한 것도 모자라서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영어의 몸이 되게 한 윤석열은 결코 용서와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과 척결의 대상이 아니냐는 것이랍니다. 아래는 2017년 10월 마지막 법정에서 박 대통령이 남기신 말씀이라네요. 2017년 10월 16일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되어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해 재판받는 걸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 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나 SK뿐 아니라 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해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겐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주석, 영상 공유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네가 내 표 가져갔냐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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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 표 가져와라 진실 찾기 (21대) 국회의원 누가 뽑았냐 파주처럼 살고 있는 유령들이다. 여보시오. 고스트버스트죠. 여기 유령들이 투표해요. 잡아주세요.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고소 너 고소야 부정선거 부정선거 고발 진실 찾기 0.39 조작 상수 걸려버렸네. 63대 36도 요놈 잡았다. 핫도그 빵 다 먹으면 투표지를 빵박스에 봉인지가 떨어져서 포스트잇 붙였어 도장 찍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정선거 부정선거 검은 우산 검은 복장 블랙 시위 부정선거 부정선거 우리 모두 함께해요 진실 찾기
오빠가 참 문제야. 소가 웃을 진짜 소문, 소피가 마려운 소식도 문제야. 보호해줄게, 고민 좀 해. 어딜 감히 내 명을 거역할까. 파란 나라, 꿈의 파란 나라, 산봉우리 옆에 작은
정리가 돼 최근 5년 사이 서울시가 시민단체 대상 공모사업 규모를 1,700억 원이나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상근 인력이 딸랑 2명인 어떤 협동조합은 90억짜리 사업을 수주했대. 한마디로 박원순이 시민 세금으로 자기 측근이랑 친여 시민단체들 먹여 살리는 30만 좌파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30만 좌파 생태계가 왜 무섭냐? 이해찬 전 대표가 20년 집권론을 얘기했잖아요. 엊그제 김어준 유튜브 나와서는 서울 선거 거의 이겼다 이렇게도 말하고, 결국 선거는 조직 싸움이거든요. 이 30만 생태계가 바닥 민심 움직이는 맨투맨 운동 조직 일개미들이에요. 그냥 30만이 아니라 30만 플러스 알파 오메가를 만드는 적극적 지지층인 거지. 결국 서울은 박원순이 만들어 놓은 친여 세력 인큐베이터인 거야. 서울시는 야권한테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게임의 룰이 완전 다르단 말이야. 이 현자가 박원순이 어떻게 좌파 생태계를 구축했는지 알려드리겠어. 서민의 현자 타임. 대표적인 게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인데 2019년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 미니 태양광 설치 사업의 51.6%를 협동조합 3곳이 싹쓸이 했어요. 이 협동조합들이 얼마나 자격이 없냐면요. 태양광 설치 경험이 없는 업체도 선정이 됐고 또 지들이 설치도 안 하고 하도급 업체한테 맡기겠다는 업체도 선정이 됐어. 그러고는 서울시 보조금의 50%인 124억 원을 다 흩어갑니다. 대체 이 업체들이 뭐길래 이런 특혜를 누렸을까요? 이 업체 중 한 곳인 녹색 드림 협동조합은 이사장이 허인회야. 누군지 아시죠? 민주당 공천받았던 586 운동권 대부.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들이 전태일 기념사업회, 민주화 기념사업회 같은 시민단체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 서울시민 세금이 친여 시민단체나 친여 인사들 주둥이로 들어간 거지. 이렇게 박원순이 친여 세력들을 이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혹시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이라고 들어봤어요? 주로 이 사람들이 시장 집무실이 있는 6층에서 근무한다고 6층 사람들이라고 불린대. 이 사람들이 전부 4급 이상 연봉 최고 8,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박원순 취임 전에는 서울시에 이 4급 이상 개방형 인기제 공무원이 16명이었어. 근데 박원순 취임하고 나서 2017년에 봤더니 3배가 늘어난 56명. 말이 좋아 개방형이지 이게 다 시민단체 사람들 그냥 낙하산으로 꽂은 거야. 시민단체한테 꿈의 직장을 챙겨준 거야. 교통방송 TBS 있죠.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다가 2019년 재단으로 바뀌는데요. 야권 후보들이 이 TBS 뉴스공장 김어준이 여권만 편든다고 지적하잖아요. 근데 이 TBS 재단 규모가 무려 400억인데 김어준한테 지급한 돈만 5억 원이야. 왜 여권편만 드는지 알겠죠? 야, 나도 이 돈 받으면 시청 광장 한복판에서 박원순 만만세 10만만세 2박 3일 외치겠다. 친여 매체는 이런 식으로 박원순이 먹여 살린 거예요. 박원순이 시장 취임하기 전에 서울시는 민주노총을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 취임 후에는 민주노총 광고비 내주고 매년 1억 2천 임대료 내주고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35억 내주면서 매년 수십억씩 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 박원순이 민노총도 보살펴 준 거지. 서울시는 박원순이 시민 세금으로 만든 친여 세력 병창기지다. 서민의 현자 타임. 바보가 아닌 이상 박원순이 키워놓은 이 세력을 버릴 수 있겠어? 못 버리지. 그 증거가 박영선 민주당 후보예요. 보세요.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거 싶더니 사과가 무색하게 피해 호소인 3인방 있지. 걔네들 캠프에 합류시키고 사람들이 막 욕하니까 그 사람들 캠프에서 막 자르고 그러더니 그 사람들 떠난 게 가슴 아프다고 또 SNS에 글 싸지르고. 임종석은 또 어때? 용산공원에다가 박원순 이름 새기자고 하더라? 그걸 왜 불쾌하게 시민공원에 새겨? 그렇게 자랑하고프면 네 맞박에나 새겨라. 이게 박원순이 만들어 놓은 30만 플러스 알파 세력 때문이에요. 이 세력 빨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박원순을 부정해? 지금 여론조사 보면 두 자릿수로 야권 후보가 앞선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회로 돌리지 마. 2016년 20대 총선 때 정세균이랑 오세훈이 붙었거든. 여론조사는 오세훈이 17% 이상 이기는 걸로 나왔지만 막상 투표함을 딱 까보니까 어땠어? 정세균이 13% 차이 내면서 이긴 거야. 그러니 여론조사도 너무 신뢰하지 마. 방심하지 말란 말이야. 나하고 원투펀치 이루는 이 진중권 선생님이 얼마 전에 기발한 칼럼을 하나 썼는데 칼럼 제목이 이래요. 박영선이라 쓰고 박원순이라고 읽는다.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걸 내가 썼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의 상대는 박영선이 아니라 박원순이다. 박영순이라고 부를까? 박원선? 혹시 이름이 왜 이렇게 헷갈려? 니네 같은 사람 아니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